소녀는 제가 꺾어다 줄 것을 하고 후회했습니다. 자, 뉘우쳐요. 그지? 심리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겠냐면, 그죠? 뉘우침. 그지? 안타까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걱정, 안타까움. 그래서 소년의 어떤 성격이 나타나 있는 거냐면, 다정한 성격이 나타나 있고, 착한 심성. 다정하고, 착한. 그지? 심성이란 건 착한 마음이죠. 소녀에 대한 마음이 잘 통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소녀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주냐. 그지? 입술에서 입술로 이렇게 막 치료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라는 거. 그치? 여기 부분 잘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바르면 낫는다.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라는 거. 그러면서 생채기에 송진을 물러다가 발라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친해지게 된 계기가 소녀가 다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저리 가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소녀가 어떻게 돼요? 그지? 더 적극적으로 데이트 신청을 하네요. 누런 송아지였습니다. 아직 콧뚜레도 깨지 않은 누런 송아지가 거기 있었대요. 바투, 더 가깝게 잡아지고, 자, 고삐를 등을 긁어주는 척 하면서 후딱 올라탔어요. 송아지가 꽁충꽁충 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소녀의 흰 얼굴, 분홍 스웨터, 남성 스커트가 꽃과 함께 범벅이 돼요. 자, 여기 부분 중요할게요. 모두가 하나의 큰 꽃 묶음 같대. 그지? 자, 흰 얼굴, 분홍 스웨터, 남색 스커트가 다 꽃처럼 보인대요. 꽃과 소녀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부분에 별표 한번 하고. 어지러워요. 그러나 내리지 않을 겁니다. 자랑스러워요. 왜? 내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거. 여자아이보다 잘할 수 있는 걸 찾았거든. 그죠? 자, 심리를 자랑스러웠다.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그쵸? 직접적으로 제시한 거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만이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혼자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송아지 쪽으로 데려온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나룻이 긴, 자, 수염이 긴, 그지? 구렛나루 얘기하는 거죠. 소녀편을 한번 훑어보고, 소녀편을 훑어봤다는 건 무슨 지금 윤초신의 증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옷을 집으로 가거라, 소나기 올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먹장구름, 먹구름이죠. 검은 구름이 한 짝이 머리 위에 와 있었습니다.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어요. 위기감 조성되어 있다는 거, 불길한 분위기, 위기감 조성, 이거 중요합니다. 자, 비가 오기 시작하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입술이 파랗게 질렸고요. 어깨를 자주 떠는 소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무명 겹조구를 벗어서 소녀의 어깨를 싸주었대요. 그죠? 소녀는 소년이 하는 대로, 여자아이는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라는 거죠. 그지? 그 부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안고 온 꽃묶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밑에 버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일단 밑줄 해놓을게요. 자, 거기서는 더 비를 그을 수 없다. 그을다라는 거는 피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를 피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다른 쪽으로 장소를 옮기죠. 자, 밖으로 내보내던 내다보던 소년이 무엇 생각했는지 수수밭 쪽으로 달려가고요. 수단 속에서 수수단 속을 비집어 보더니 옆에 수수단 날라다 더 세웁니다. 다시 속을 비집어 왔어요. 그러고는 소녀 쪽을 향해 손짓을 합니다. 수수단 속은 안 세웠어요. 여기가 더 안전한지 확인해 본 거죠. 그지? 그리고 앞쪽으로 소년이 가서 비를 더 많이 맞고 있는 상황 눈에 보이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소설 내용이 막 어려운 소설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체킹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수면에 어떤 태도가 나타나 있냐면 희생적 태도, 그지? 적극적 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네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그지? 헌신적 태도, 희생 헌신적 태도 쓰시면 되고요. 자, 소녀가 속삭이듯이 더 들어와서 앉아. 얘 더 들어와서 앉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지?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자 우그러들었어요. 여기도 밑줄 한번 할게요.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 는 듯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나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냄새가 났는데 왜냐면 그만큼 친밀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친밀감을 느껴서 한 행동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별표 5개 할게요. 소나기의 역할 별표 5개, 별표 왕별표 할게요. 자, 일단은 비가 온다, 분위기가 안 좋죠. 뭐를 조성한다? 그죠?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소년과 소녀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딱 보니까 그죠? 많이 가까워졌죠. 이 비를 맞아서 소녀가
나중에 더 아파서 죽거든요. 이제 죽음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소나기는 어때요? 한번 싹 내리면 짧게 내리고 멈추는 비죠. 짧게 끝난 이들의 사랑, 순수한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 네 가지 모두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밑줄했던 거 꽃과 관련된 구조를 두 가지를 밑줄에 썼던 거거든요. 어디 부분을 밑줄에 썼냐면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 그리고 소녀가 안고 있는 꽃 묶음이 일그러졌다. 꽃이 망가졌어요.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죠? 꽃과 소녀를 동일시한다 했죠. 꽃이 망가졌다는 건 결국 소녀가 망가질 것이라는 건 암시예요. 소녀가 망가진다는 건 결국 뭡니까? 소녀가 죽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이 거기 부분에 있습니다. 꽃이 망가지는 부분은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13, 14 모두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가 그쳐서 도랑을 건너려고 봤더니 도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쵸. 물이 불었어요. 그죠? 흙탕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업어줬다는 거죠. 어머나! 소녀가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둘 사이가 매우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줘요. 행동으로 나타난다.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 햇빛은 어땠어요? 다시 맑게 갰네요. 그지? 이들의 한 점 없이 쪽빛으로 아주 파랗게 개어 있었대요. 그지? 이들의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좋아요. 자, 그러고 나서 소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소녀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었겠죠? 근데 소녀가 나타나지 않아요. 매일같이 달려와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살피기도 했지만 소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반을 봐기도 했죠. 그러면서 소녀를 생각하면서 이 남자애는 조약돌만 계속 만지작거려요. 그리고 한동안 안 오다가 이제 드디어 만났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 했냐면 나 그동안 많이 아팠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제 다 나았니? 그랬더니 아직도. 그럼 누워있어야지. 너무 갑갑해서 나갔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탐문단의 16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탐문단의 밑줄 친 부분. 탐문단 잠깐 보시면 탐문단의 밑줄 친 부분이 뭐냐면 이 여자아이, 그치,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가는 거, 그리고 쉬는 시간에 운동장 살피는 거, 그치, 조약돌 만지는 거, 다 소녀가 어때서? 그치, 그리워서 하는 행동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볼게요. 근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아. 자, 진흙물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자, 요겁니다. 중요해요.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있었다. 여기 별표입니다. 자, 검붉은 진흙물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추억이에요. 데이트한 추억이죠. 이들의 추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물 같니? 그랬더니 내 생각해냈어. 우리 도랑 건널 때 그때 네 등에서 네 등에 묻어있는 거 그거 옮았어. 라고 했더니 이가 좀 부끄러운 거죠. 갈림길에서 갈림길 역시 이들이 이별을 암시하는 장소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추 땄어. 내일 제사 지내려고. 대추 중요합니다. 별표. 대추 한 줌을 내어줘요. 왜?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는데 아주 달다. 라고 해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 맛있는 대추를 너에게 줄게. 뭐야? 널 좋아해? 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제사 지내고 나서 집을 내주게 됐다. 즉 뭐예요? 이사를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윤초시 손자가 서울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고향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걸 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집까지 팔게 된 모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난 이사 가는 게 싫어졌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지? 자, 근데 소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혼자 속으로 이사 간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별표 할게요. 무엇이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 진짜요? 아니죠. 매우 안타깝고 서러웠던 거죠. 말로만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는 거죠. 이런 거를 그쵸 반어라고 얘기해요. 반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반어 간단하게 적고 넘어갈게요. 반어 반대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소녀가 소나기를 맞은 후 몸이 많이 어땠어요? 그죠? 아팠습니다. 그래서 늦은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긴 했고요. 소년을 위해 소녀가 준 거? 그죠? 대추입니다. 그 다음에 단맛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이사 간다. 이제 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충격을 받았고요. 이사 가는 것이 뭐죠? 어땠다? 그렇지? 안타까웠죠. 안타까웠기 때문에 슬펐기 때문에 이렇게 서운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서 한번 보시고 요거 다시 보면서 과제로 나간 문제 풀이 할 때 요거 체킹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